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는요. 애플이 처음으로 자체 제작한 모뎀 C1 있잖아요. 네, C1 모뎀이죠. 그거랑 이제 기존의 강자 퀄컴 모뎀 성능을 좀 비교해보고 또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 간의 eSIM 전송 기능이 개선될 수 있을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테스트 보고서나 기술 뉴스 분석 같은 걸 보면서 애플의 새 칩이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또 관련된 생태계 변화는 뭐가 있을지 그런 걸 좀 파악해보는 시간이죠. 애플이 그 자체 기술력을 확보려고 내딛는 전략적인 발걸음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모뎀 시장에서 오랫동안 선두를 지켜온 퀄컴의 기술력, 이 둘 사이의 현재 상황을 좀 조명해보는 거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아이폰 16e에 여기에 애플이 자체 개발한 첫 모뎀 C1이 들어갔습니다. 애플로서는 이게 부품 통제력도 높이고 에너지 효율도 좀 개선하려는 상당히 큰 진전인데요. 네, 맞아요. 중요한 시도죠. 근데 실제 성능은 어떨까요? 이게 궁금한 거죠. 네, 그 퀄컴 의뢰로 셀룰러 인사이트라는 곳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를 보면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아, 퀄컴 의뢰로요? 네, 아이폰 16e의 C1 모뎀하고 퀄컴의 최신 스냅드래곤 X75 그리고 X80 모뎀, 이걸 탑재한 안드로이드 폰들의 5G 성능을 비교한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 테스트했나요? 테스트는 실제 사용 환경이랑 비슷하게 하려고 뉴욕시 T-모바일의 5G 네트워크를 썼고요. 그중에서도 서브6 GHz 5G 단독 모드 SA 환경, 그러니까 기존 LTE망 도움 없이 순수 5G 신호만 쓰는 환경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지국이랑 가까울 때, 중간 거리일 때, 멀 때 이렇게 나눠서요. 오, 실제 사용 환경을 꽤 잘 반영했네요. 그래서 결과는요,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꽤 큰 성능 차이가 드러났어요. 큰 차이요? 네, 모든 테스트 구간에서 퀄컴 모뎀을 쓴 안드로이드 기기들이 아이폰 16E보다 성능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한 34%에서 35% 정도 더 빨랐고요. 네. 업로드 속도는, 이게 놀라운데, 무려 81%에서 91%까지 더 빨랐습니다. 와, 다운로드도 차이가 꽤 났는데 업로드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기술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그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줄여서 CA라고 부르는 주파수 묶음 기술입니다. 아, CA 기술이요? 네, 보고서를 보면 퀄컴 모뎀은 다운링크,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는 쪽에서 4개의 주파수 대역을 묶고 4cc, 업링크,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는 2개 대역을 묶어서 2cc ULCA를 동시에 사용하는데요. 반면에 애플 C1 모뎀은 다운링크는 3개 대역만 지원하고 업로드 CA는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아, 업링크는 아예 묶지를 못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청취자분들이 체감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클라우드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화상통화를 할 때, 특히 신호가 좀 약한 실내 같은 곳에서 연결 안정성이나 속도 차이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플이 C1 모뎀으로 전력 효율 같은 면에서는 좀 좋아졌을지 몰라도 순수한 통신 속도, 특히 업로드 속도나 아니면 좀 불안정한 환경에서의 성능은 아직 시장 선두주자인 퀄컴에는 못 미친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게 퀄컴 의뢰로 진행된 연구라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기술 스펙 차이가 언급되니까 결과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모뎀처럼 이렇게 고도로 복잡한 기술 분야에 새로 진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도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첫 세대 제품이니까요. 네, 첫 세대 제품에서는 성능이 좀 뒤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능 차이라는 게 고용량 파일 업로드가 잦거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 혹은 그냥 신호가 좀 오락가락하는 환경에서 끊김없이 안정적인 연결을 원하는 사용자들한테는 직접적인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죠. 사용자 경험 얘기가 나온 김에요. 플랫폼 간의 기기 바꾸는 거, 이거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관련 소식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 폰으로 eSIM 옮기려면 꽤 번거롭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은 통신사에 연락해야 되죠. 기존 거 해지하고 새 기기에서 다시 발급받고. 네, 복잡하죠. 근데 안드로이드 16 베타 버전 코드를 분석해 보니까 차기 iOS 19에서 아이폰의 eSIM 정보를 안드로이드 기기로 바로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단서가 나왔습니다. 오, 직접 전송이요. 네,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로 전송 같은 메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 걸까요? 현재로서는 한 2가지 방식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요.
안드로이드 기기 화면에 QR코드가 뜨면 아이폰으로 그걸 스캔하거나 QR코드 방식. 네, 아니면 아이폰에서 임시 세션 아이디랑 비밀번호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안드로이드 기기에 입력하는 방식, 뭐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아하. 만약에 이게 진짜로 구현이 된다면 이제 사용자들은 더 이상 통신사고 치지 않고 직접 기기 간의 eSIM 프로필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럼 정말 편해지겠네요? 네. 플랫폼을 넘나드는 장벽이 좀 낮아지면서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걸로 기대됩니다. 정말 그렇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엄청 반가운 소식인데요. 애플이 이렇게 모뎀 같은 핵심 부품은 자체 개발해서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하면서도 또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는 생태계 간 이동 장벽은 오히려 낮추려는,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것 같은데 그런 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겠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애플의 전략은 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어요. 시원 모뎀 개발은 분명히 하드웨어 독립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최적화하려는 목표를 보여주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1세대 기술이다 보니까 퀄컴과의 성능 격차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죠. 애플이 앞으로 이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또 iOS 19에서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는 그 eSIM 간편 전송 기능은 애플이 핵심 기술은 딱 쥐고 있으면서도 사용자가 다른 생태계로 넘어가는 그 경험 자체는 좀 부드럽게 만들려는 뭐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복합적인 전략이죠. C1 모뎀의 성능 개선은 애플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또 eSIM 전송 기능이 실제로 도입될지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사용자 편의성은 물론이고 플랫폼 간의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변수입니다. 네. 결국에는 그 기술적인 성능 확보하고 사용자 경험 개선,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애플이 앞으로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갈지 이걸 지켜보는 게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